예. 지난 2월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벌써 8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까지 수백만 명의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국경 넘어서 피난을 갔는데요. 접경국인 폴란드에는 약 140만 명의 우크라이나인들이 머물고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 속에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이들. 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기 위해서 다녀온 분이 계세요. 유엔 난민기구 친선대사 배우 정우성 씨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지금부터 만나보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좀 밝고 좋은 얘기로 만나야 환하게 웃으면서 이야기할 텐데. 다녀오셨네요. 네, 저 2019년에 방글라데시 그 로힝야 난민촌 이후에 뭐 코비드19로 인해서 예. 뭐 현장에 캠프에 나가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래서 지금 3년 만에 지난 10월 3일부터 6일까지 네. 폴란드 지역에 다녀왔습니다. 폴란드에 다녀오셔서 그러신 거예요. 지금 굉장히 까무잡잡하게 타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 사실 폴란드에서는 이제 실내에서 그 기구 사무소에서 어떤 지원 활동을 하는지 듣고 그리고 또 실내에서 또 이제 그 난민분들을 직접 만났고 이 공교롭게 폴란드 이후에 네. 또 제가 영화 배우이다 보니까 예. 스페인 시체스 영화제 스케줄이 연결이 돼서 시체스에 갔다가 잠깐 좀 탔습니다. 네. 보기 좋습니다. 예. 그래요. 네. 폴란드 다녀오신 게 그러니까 10월 초에 다녀오신 네, 거예요. 네, 맞습니다. 피난민들이 생활하는 그곳을 다 다녀보신 겁니까? 이게 이제 폴란드 분위기는 사실 제가 이제 그 전에 다녔던 어떤 현장 캠프와는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상대적으로 방글라데시를 예를 든다면 예. 2019년도에 갔을 때는 뭐 90여만 명의 난민들이 어떻게 보면 집단 주거지 형태를 그러니까 임시 거처 보호 시설로 만들어졌던 것들이 이제 그 산 능선을 타고 넘어서 이렇게 대규모 집단 주거지 형태를 보이면서 그런 것들은 굉장히 시각적으로 굉장히 충격적이죠. 근데 폴란드는 이제 사태가 발생하면서 유럽 각국에서 우크라이나 난민들 네. 에 대한 어떤 보호에 대해서 포용적인 입장으로 적극적으로 이제 수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 전체에는 430만 명의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각국에 흩어져서 생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어떤 지역에 이렇게 몰려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임시 거처를 이제 마련하게 됐는데 각국에서 특히 또 이제 폴란드에서 이렇게 본인들이 그 지역 사회에 사시는 분들이 직접 나와서 우리 집에서 생활하라 하면서 이렇게 자원해 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집을 내줘요? 네네네. 그래서 그 바르샤바에는 27만 3천여 명의 이제 난민분들이 계시고 또 이제 제가 방문했던 루블린 지역. 루블린은 이제 그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 난민들이 이제 그 넘어오는 어떤 기차역 통로 역할을 했거든요. 거기에는 이제 6만 1,000여 명의 이제 난민분들이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그 지역에서 모든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공동 거주 지역이라든지 혹은 이제 그 지역 사회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스스로가 이렇게 우리 집으로 가자라는 판례를 세상에, 들고 우리 집으로 가자고요? 네, 이렇게 드릴 정도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수용을 해서 어떤 그런 난민 캠프의 형태보다는 이렇게 각 도시의 어떤 가가호우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게 조금 또 아이러니한 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보호되는 환경은 좀 나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이 난민분들이 다 흩어져 있다 보니까 이 난민분들이 생활하면서의 어려움이나 고초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을 하는 데는 또 그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어요. 어떻게들 지내시든 제일 궁금한 거는 저희가 뉴스 화면으로 자료 화면으로 뭐 보긴 하지만 간혹 보긴 하지만 진짜 어떻게 이분들이 이 긴 시간을 살고 있는지 생생한 이야기는 들을 기회가 거의 없거든요. 이제 뭐 지금 앵커분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분들은 이제 삶의 희망을 놓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난민 지원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그분들이 생활하면서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현금 지원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지급된다라고 오해하시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어. 이분들이 자생적으로 이렇게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이제 예. 직업을 알선해 준다든지. 그러니까 현금 지원은 초기 이제 2개월 정도에 예, 1인당 예. 한 200불 정도에 예. 한해서 지원이 되는 것이고 대신 이제 이 폴란드나 각 유럽에서는 이분들의 이동 그러니까 교통비 절감을 위해서 대중교통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아. 그리고 난민의 90%가 이제 여성과 아동들이다 보니까 그 여성분들이 직장을 구해서 직장에 나갈 때 아이들을 보호해줄 시설이 필요하잖아요. 아. 어떤 그런 돌봄센터라든지 이런 아하. 것들이 굉장히 잘 운영이 되고 있고. 학교도 다 다녀요. 그러면 네네네. 우크라이나 난민 아이들. 네네네. 그 폴란드 지역 내 학교에서 다 이렇게 같이 교육을 교육도 받을 수 받고 있도록 섞여서 네네네. 폴란드 아이들하고. 네. 야, 그래서 그렇군요. 제가 그 바르샤바에서 그 유엔 난민기구 사무소를 방문했을 때 네. 그 사무소 안에 이제 블루닷 난민 지원센터라고 있어요. 예. 블루닷 난민 지원센터는 유엔 난민기구와 그리고 유니세프 그리고 폴란드 내 그 지역 NGO 단체들과 함께해서 이렇게 지원 활동을 하는 지역인데 그 센터인데 거기에서 이제 어떤 활동을 하는지 둘러보기 위해서 갔는데 마침 어떤 10대 소녀와 할머님이 앉아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예. 봤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만남이 예정돼 있지 않은 어.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이렇게 살짝 얼굴 보고 뭐 하시냐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빅토리아라는 어떤 소녀였는데 빅토리아. 예. 그 외할머니와 함께 이제 거기에서 뭐 어떤 상담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빅토리아라는 소녀가 이제 원래는 러시아에서는 우크라이나에서는 무용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예, 예. 전쟁 발발되고 이제 그 피난 오면서 이제 그 무용 학업을 중단하고 이제 폴란드 내에 있는 학교 바르샤바에 있는 학교에서 폴란드어를 배우면서 그리고 또 어린 우크라이나 아이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이제 국어 수업이죠. 아,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어를 본인이 이제 그 더 본인보다 더 어린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는 어떤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딱 맞네요. 거기 네네. 피난 가면은 뭐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힘들지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학교도 다니고 네네. 일자리도 찾아서 일하고 아이들에게 우크라이나어 잊지 말라고 가르치기도 네네. 하고. 근데 이제 그 뭐 우크라이나 난민 외에 다른 지역 이제 폴란드 외 다른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어떤 난민들에게 그런 어떤 교육의 기회는 그렇게 녹록치는 않아요. 녹록진 않고. 네네. 정우성 씨가 찍어오신 사진, 영상 이런 걸 가지고 오셨어요. 한번 보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예, 뭔가 막 설명하고 계시고 옆 앞에 가족인가 봐요. 쭉. 이거 여러분이 저 앉아 계시고? 가족분은 이제 저 남성분은 이반이라는 분인데 네. 키예우에서 이제 지하 대피소에서 가족들과 생활하다가 네. 피난을 결심하던 차에 이제 외부에 잠깐 본인의 동생과 본인과 함께 이 일을 하던 동료와 차를 타고 어디인가를 가다가 로켓 공격을 받았대요. 지금 얼굴에 큰 흉터가 네네. 있어요. 사실 신체의 절반이 거의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서 수술을 잘 받아서 지금 안면이 한 분을 대고 지금 눈동자가 약간 네, 벌어져서 마비된 것 같은. 네, 튀어나오신 상황인데 뭐 폐도 약간 손상이 있었고 걸음걸이도 원활하지 않으신 분인데 그분 가족들과 얘기를 나누고 분이 저 친구가 둘째 딸이군요. 소녀 한 예, 소녀와 그래서 활짝 미소 지으면서 네. 얘기하시는데요. 우크라이나에 놓고 이제 본인이 키우던 고양이 아. 빨리 돌아가서 보고 싶다라고 네. 이제 그 고양이 사진을 보여주는 장면이고요. 또 네. 볼까요? 사진 또. 예. 요거는 이게 이제 바르샤바에서 이제 유엔 난민기구 사무소 잠깐 갔다가 블루닷 그 지원센터 안에서 만난 그 생각지도 않는 만남이었는데 저 지금 저기 가짜 피자거든요. 가짜 피자 장난감 같은 것 같은데. 아까 이제 그 빅토리아랑 외할머님과 이야기를 할 때 갑자기 꼬마애가 다른 꼬마가 이렇게 저에게 와서
이 종이 인형을 하나 내미는 거예요. 종이 인형 가지고 네네. 오셨어요? 아, 한국에 가지고 오셨어요, 정우성 씨가? 네네네. 그래서 누구니 그랬더니 자기 이제 뭐 블라다라고 이름을 소개하면서 예. 저에게 주려고 접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세상에. 블라다의 엄마는 20대 젊은 엄마예요. 아. 그래서 어떤 사연이 있는지 얘기를 들어봤더니 음. 그 이제 남편은 그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전쟁에 참여하는 군인이고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시부모님 댁이 폭격으로 다 파손됐다는 이야기 전해 들었다고 하고. 아이만 데리고 피난 온 거예요. 네네네. 아, 근데 젊은 이제 엄마가. 간헐적으로 남편의 소식을 전해 듣는다고 하는데 그 얘기를 듣는데 갑자기 멈칫하더라고요, 제가. 그 소식이 끊기면은 음. 남편의 생사가 그렇죠. 달라진 상황이 펼쳐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좀 그 연락이 제발 끊기지 않았으면 하는 아. 바람이 들더라고요. 아이가 너무 예쁘고 그거 한번 줘보세요. 좀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인형이? 그냥 종이 호랑이. 있는 정우성 씨를 보면서 호랑이를 접었네요. 아, 너무 귀엽고 또 이거를 탄탄하게 지금 접어가지고 잘 끼워가지고 가지고 오신 정우성 씨도 참 아니에요. 멋진 분이다. 아니에요. 그 꼬마 아이가 준 거를 네. 아, 그래요. 어떡해. 네. 요런 이야기들을 다 생생하게 듣고 마음속에 담아서 오고 네네. 저는 또 지금 들으면서 굉장히 뭐라 그래야 돼요? 솔깃했던 게 뭐냐면 피난민들이 몰려오면 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막 네네. 이렇게 수백만이 몰려오면 네네. 좀 꺼릴 것 같기도 하고 폴란드인들이 네네. 조금 혐오 시설처럼 생각하고 이러진 않을까요라고 질문을 드리려던 네, 참이었는데 네, 네. 오히려 우리 집으로 오십시오라고 네네. 한다는 게 좀 놀라울 정도예요. 네. 그리고 그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던 NGO 네. 단체라든지 예.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 보호 활동에 참여를 하고 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루블린 지역의 기차역을 갔을 때 루블린은 굉장히 작은 도시거든요. 저 기차역 네네. 영상 나오네요. 저 기차역이 굉장히 작은 역이에요. 네. 근데 저 역을 통해서 하루에 많을 때는 8만 명의 난민들이 저 친구는 이제 마가렛이라는 자원봉사자인데 네. 저 기차역 내에 그 기차역을 관리하기 위한 물품 보관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곳에 물품들을 다 치우고 간이 침대들과 그리고 대부분이 이제 엄마와 아기들이니까 그 아기들과 엄마가 휴식할 수 있는 임시 뭐 수면실, 숙소 같은 식의 공간도 마련했고 저거는 이제 그 리플렛 그러니까 넘어오는 난민들에게 안내 책자 조치에- 같은 거 네. 예. 주기도 하고. 네네. 아니 그래서 사실 우리가 우리 사회를 한번 돌아보게 되는데 4년 전에 출연하셨을 때 그러셨잖아요. 난민을 왜 돕느냐. 뭐 또 이 돕는 일을 하는 정우성 씨에게 악플이 막 달리기도 하고. 네. 그러면 그 악플을 2번, 3번 저는 읽어봅니다. 그렇게 답하셨던 게 저는 기억에 네, 굉장히 네, 강하게 네. 남았어요. 네, 네. 아니 악플 붙으면 안 볼 것 같기도 하고 네. 막 그 악플 보면서 욕할 것 같기도 한데 네. 2번, 3번 읽고 생각을 한다 그러셨거든요. 네. 요즘도 그러세요? 이제 뭐 어제 이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기사가 나가고 또 오늘 또 이렇게 인터뷰를 하니까 또 어떤 댓글이 달리는지 한번 봐야 되겠는데. 근데 사실은 그 이해와 생각이 다 나가지는 않잖아요. 어떤 오해로 인해서 난민들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 오해를 푸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러니까 저의 생각과 이해를 강요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뭐 활동을 하면서 어떤 분들 제 주변 분들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네. 유엔 난민 기구 일은 다른 기구 일들은 너무나도 명확하잖아요. 그렇죠. 키워드가. 근데 너무나도 어려운 어떤 명제를 가지고 이 활동을 하니까 사실은 제 주변에 UNHCR이라는 어떤 기구의 이 이름도 잘 UNHC까지만 요즘은 이제 유엔은 유엔이라는데 네. 지가 뭐야? 뭐 이러면서. 예, 근데 그 정도도 이제 많이 제 주변 사람들도 제 활동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정도까지는 얘기해 준다는 거에 만족을 하는데 예. 제가 또 거기에다 대고 UNHCR이야 무슨 일을 하는 기구야라고 또 뭐 이렇게 해서 일장연설을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켜보면서 본인들이 개개인이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다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그게 이제 지속적인 관심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뭐 억지로 가르쳐서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라 네. 마음들이 움직여서 네, 네. 이들을 좀 따뜻하게 봐주셨으면 네, 좋겠다. 이거 서서히 네.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네. 보니까 2014년부터 시작하셨어요. 네, 2014년 네팔, 2015년에 남수단, 2016년에 네. 레바논, 2017년에 이라크, 방글라데시, 그리고 2018년에 그때 이제 제주 예멘 맞아요. 난민 사태로 인해서 네. 뭐이 난민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왔나 제가 되짚어보는 어떤 이제 지부티와 말레이시아 맞아요. 뭐 이렇게 했었고 2019년에 이제 그때 또 방글라데시 로힝야 사태가 너무 급변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또 최고 대표의 긴급한 요청으로 2019년도에 다시 또 방글라데시 로힝야 난민촌을 방문했죠. 지금 어떤 분이 아우 정우성 씨 그러면 저 혹시 이거 하면서 광고료 받으시나요? 그러는데 광고료는 없죠. 네, 광고료도 없고 이 캠프에 방문할 때의 모든 교통비나 숙박비, 네. 식비도 다 제 개인 돈으로 하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그런 일인데 아니 뭐 우리 사회에서도 막 찬반이 엇갈리는 주제기도 하고 민감한 주제 이제 2014년부터 하셨으면 이제 그만할랍니다 해도 되는데 이렇게 꾸준히 소신을 가지고 현장까지 가면서 네. 자기 돈 써가면서까지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어쩌다 보니까 난민의 발생 요인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뭐 그 지역의 어떤 역사적인 특성 그리고 사실은 우리나라도 그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제국주의의 어떤 아픔 그로 인해서 이제 그 조선인들이 러시아 땅으로 넘어가서 중앙아시아까지 그래서 고려인이라는 어떤 이름으로 난민 생활을 이어왔고 그렇죠. 그리고 6.25를 거치면서 또 국내 실향민과 또 많은 피난민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 난민이 발생하는 이유는 예나 지금이나 어떤 내 국가의 분쟁 혹은 내전 그쵸. 정치적인 국가 내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불안과 내전 예. 그리고 뭐 또 이제 요즘에는 또 이제 기후로 인한 이제 난민의 위기까지도 오고 있죠. 다양한 이유에서 있지만 대부분의 큰 규모의 난민들을 발생시키는 거는 저희의 역사 안에 있었던 일과 비단 다르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 역사들이 물론 반복돼서는 안 되지만 반복될 수 있는 여지는 어느 나라에게나 있는 것이고 그들의 일이 우리의 일일 수도 네네. 있고 우리의 일이 또 그들의 일일 네네. 수도 있고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네. 앞으로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 기구에서 이제 너 그만하세요라고 할 때까지는 정우성 씨 좀 바꾸려고 그러는데 그만하세요 할 때가. 네. 정우성 씨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응원 문자를 보내주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응원 문자 보내주면 너무 멋지다. 뭐 멋지긴 좀 화면이 환하다. 뭐 이러더라고요. 저랑 투샷으로 잡지 마세요. 정우성 씨. 유엔 난민기구 친선대사 정우성 씨. 대사이기 전에 사실은 배우시잖아요. 네. 요즘에 정말 배우로도 왕성한 활동하고 계세요. 10년 만에 TV 출연. TV 나오시네요. 네, 이제 뭐 내년 초부터 네. 촬영을 해서 아마 내년에는 내년에 여러분 TV에서. 네. 그런가 하면은 이정재 감독의 헌트. 네. 얼마 전에 개봉해서 큰 인기 모았고 출연하셨었고 또 직접 감독이 돼서 찍은 보호자. 네. 이건 언제 개봉합니까? 내년 뭐 상반기에는 하려고 야. 준비 중입니다. 요즘은 어떠세요? 진짜 배우면서 또 내가 감독도 하면서 뭐 이렇게 지내시는 게 정신 없었어요. 정신 없었어요. 너무 이제 사실은 정신 없이 지내다가 네. 오랜만에 필드에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네. 친선대사 유엔 난민기구 일로 이제 필드에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약간 겁도 났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마음도 이렇게 내 생업에 몰입하다가 또 그 어려움에 봉착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 사회에 전달하기 위해서 마음의 준비가 됐는지 스스로에게 또 묻기도 하고. 그럴 정도로 배우 일에 상당히 오래 네네. 열중하셨어요. 아마 이제 그게 코비드19로 인해서
약간 그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아, 주어진 것 같기도 오히려 하고. 네. 굉장한 단짝인 이정재 씨하고는 이제 감독과 배우로 만나셨는데 두 분이 그렇게 친한데 또 감독과 배우로 이렇게 작업할 때는 어떠세요? 공과사 딱 구분이 됩니까? 되죠. 네, 되죠. 아, 그래요? 네네. 감독님 말씀 잘 들으셨어요? 감독님이 신인 감독이어서 이렇게 오래된 그 주연 배우를 굉장히 존중해 주시죠. 아, 그래요? 아, 배우 말을 존중하면서 잘 들으면서 따라오시든가요. 네. 캐치를 잘했다라고 표현하고 싶네요. 네. 그래서 이제 현태가 배우분들이. 큰 인기를 얻었고 네. 또 이정재 씨 단짝 친구 이정재 씨가 요새 큰 상을 줄줄이 네. 받는 걸 보면서는 옆에서는 어떠셨어요? 좋죠. 기쁘죠. 아, 기쁘죠. 그게 뭐 만약에 그 상에 뭐 많은 분들이 살짝 뭐 약간 옆에서 있는 친구로서 약간 뭐 질투 뭐 이런 식의 질문을 부럽지 하세요. 않을까? 부럽지 뭐, 않아요? 그죠, 그죠. 근데 뭐 그 상이 나한테 우리라는 보장도 없고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내 걸 뺏어가는 것도 아니고 아, 누군가가 받는 상이라면 내 친구 그리고 동료인 이정재 씨가 받을 때 훨씬 더 기쁘죠. 멋있다. 아무튼 멋있네요. 아, 제가 좀 더 멋있다를 너무 남발하고 있나요? 아, 그래요, 그래요. 최근에 이제 감독으로 연출한 작품 보호자. 네. 아, 이 작품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감독으로 임할 땐 또 느낌이 어떠세요? 저는 오랫동안 이제 그 제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직업을 얻은 것도 어떻게 보면 운이잖아요. 되고 싶다고 모든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막연한 꿈을 쫓아서 어떻게 보면은 영화 배우가 됐는데 영화 배우가 돼서 현장에 있는데 그 현장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모든 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관찰하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약간 머릿속에 상상되는 이야기를 끄적여 보기도 하고 예, 예.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감독의 꿈을 아. 연출도 해볼까? 연출도 해볼까. 그런 어떤 용기가 생겼고 그 다음 꿈은 뭡니까? 감독도 해봤고 출연도 해봤고 뭐 TV도 하고 영화도 하고 친선 대사도 해보고 그 다음에 도전? 그 다음에 꿈은? 그 다음에 꿈이요? 이제 하는 거 더 잘해야죠. 하는 거 더 잘하는 게. 하고 있는 거 더 잘하겠다. 네, 네. 하고 있는 거 더 잘하겠다. 다양한 뭐 역할들 하셨습니다마는 이번 TV 출연은 역시 로맨스 멜로 더라고요. 멜로 드라마더라고요. 근데 또 새로운 네. 도전인 게 예. 사실은 어떤 한국에서 드라마에서 예. 특히 드라마에서 남자 주인공이 청각장애인인 설정은 드물거든요. 아, 청각장애인 네. 설정입니까? 네. 아, 정우성 씨 역할이 좀 네. 조금 더 또 우리 기존에 보던 것과는 다른. 예. 그래서 수어를 또 연습을 해야 되고 배워야 되고 어떻게 보면 다른 언어를 배우는 건데 그게 이제 아마 그게 그냥 장애의 특성을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또 도전이 되겠네요. 연기 도전. 네. 정우성 씨가 이 본방송 끝나고 약간 조금만 미니 데코쇼를 같이 갈 수 있다고 하셔서요. 본방송 인사드리고 조금만 더 같이 가겠습니다. 네. 정우성 씨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라디오 청취자들하고는 인사 나누고 유튜브로만 여러분 보고 계세요. 정우성 씨, 이제 공중파 방송 끝났거든요. 네, 네. 이제 유튜브입니다. 조금 더 편하게 그러니까 댓글이 옆에 댓글이 띄어지는 뜨기 시작하죠. 네, 네. 저렇게 뜨기. 이쪽 카메라 보시면서 네. 인사, 이쪽 정면에, 정면 카메라 네. 인사 한번 다시 좀. 예.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른 아침에 반갑습니다. 정우성 씨 이제 몇 년 차시죠? 배우 데뷔하신 지. 오래 했어요. 몇 년에 하셨지? 오래 한 것 같아요. 아, 잠깐 첫 작품이 그러니까 첫 작품이 비트였던 거예요? 아니에요. 뭐예요, 첫 작품? 첫 작품은 이제 네. 구미호라는 작품으로 데뷔했어요. 맞아. 구미호. 네. 그게 그럼 90 몇 년이에요? 그게 지금? 93년도에 촬영을 해서 94년도에 개봉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지금 전에는 이제 뭐 네. 모델 일을 일을 하셨고, 그럼 그렇게 따지 모델 일부터 따지면 더 오래되셨고, 네네. 세지는 말까요? 네, 세지는 말아요. 굳이 세지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 왜 드리냐면 진짜 내공이 느껴진다 싶은 게 네, 지금 이제 카메라를 여러 번 보셨지만 이게 지금 오시면서도 분장이라고 하나요? 네. 하나도 안 한 민낯으로
이른 아침에 분장하고 오기에는 민망하죠. 야, 근데 이제 소위 이렇게 뭐 영화인, 뭐 배우나 뭐 또 연예인이나 이런 분들은 풀 메이크업 하고 오시거든요. 근데 이제 정우성 네. 씨는 이제 그런 것 정도는 다 내려놓은 느낌? 네, 뭐 시간과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장소에 따라서 저도 꾸밀 때도 있지만 예. 또 꾸미지 않을 장소, 꾸미지 않음으로써 더 자연스러운 장소도 있잖아요. 맞아요. 네. 예, 맞아요. 지금 그래서 그 여유로움, 네. 내공, 아무것도 꾸미지 않았지만 풍기는 아우라 이런 게 저는 지금 느껴져서 몇 년이나 되셨습니까? 여쭌 네. 겁니다. 그냥 오래됐어요. 오래 되셨네요. 그러고 네. 보니까 저도 오래 됐습니다. 네. 아, 정우성 씨. 아니 아까 비트 얘기를 진짜 했는데 네. 아직도 정우성 씨의 작품 하면 가장 강력한 건 그 비트의 그 정우성이 너무 강력하다는 분들이 제 주변에 아직도 계시거든요. 네. 네. 본인에게 인생작은 뭡니까? 정우성 씨에게 인생작?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 인생작을 너무 빨리 만난 거죠. 아, 그리고 그때 저는 비트라는 작품이 저를 규정지는 작품이 되질 않길 바랬고, 그리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불운한 청춘을 다룬 얘기라서 저와도 닮은 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비트의 미니는 영화 안에서 죽었지만 그 미니를 죽이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마음속에서. 그래서 나랑 닮은 미니를 잘 성장시켜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렇다고 이제 제가 또 미니에 머무를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나라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어떤 역할에 도전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그때 주어진 어떤 청춘의 아이콘이라는 예. 그 수식어가 예. 저를 올가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스스로. 청춘의 아이콘, 지금 이제 나이가 계속 들어가는데도 계속 청춘의 아이콘 이러면 오히려 기분 좋을 것 같은데 배우한테는 그게 그런 게 아닌가 보네요. 청춘은 아니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그 마음으로는 마음은 청춘일 수 있죠. 네. 그럼요. 마음으로 마음은 저도 네. 늘 청춘이에요. 마음은. 네. 그러면서 다양한 연기에 정말 도전하고 네. 감독도 하고 그래서 체력은 괜찮으세요? 그 여러 가지 역할들 하기에? 진짜로 이제 지난 3년간 정신없이 작품을 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보호자라는 작품 연출 겸 출연도 했고, 그거 이후에 이제 넷플릭스라는 어떤 시리즈, 넷플릭스에 방영된 시리즈 고요의 바다라는 맞아요. 시리즈도 예. 제작도 했고, 예. 그리고 또 이제 헌트 촬영하고 그 이후에 또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 촬영하고 헌트 개봉하고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달려오다 보니까 이게 체력이 안 되는구나 이제는. 그래도 체력이 됩니다 하실 줄 알았는데 안 되는구나. 안 되더라고요. 너무 이제 하루하루 저녁 때 되면 막 이렇게 아유 힘들어 이런 소리, 앉았다 일어날 때마다 맨날 이런 소리가 상상이 안 되는데 정우성 자동으로 씨. 나오더라고요. 그 정재 씨랑 헌트 촬영할 때는 예, 둘이 예. 이제 맨날 예. 이렇게 앉았다 일어날 때 같이 무슨 합창하듯이. 아니 그 멋진 이정재, 정우성이 어우어우 하면서 일어나는 장면은 상상이 안 되는데 굉장히 솔직하십니다. 아니 솔직하십니다 하면서 제가 떠오르는 게 최근에 두 분이 같이 무슨 유튜브 먹방 같은 데도 나오고 굉장히 뭐라고 해야 돼요? 좀 망가지는 모습도 마다하지 않는 이런 장면들을 제가 봤어요. 네. 왜냐하면 이정재 씨, 정우성 씨 하면은 우리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굉장히 좀 멀어 보이고 네. 범접할 수 없는 배우, 뭔가 이렇게 좀 우리랑은 굉장히 다른 나라의 왕자님 같은 이런. 배우로서는 안 좋은 이미지죠. 근데 이번에 보니까 두 분이 막 유튜브 먹방에 가서도 막 재밌는 얘기도 하시고 네. 그냥 망가지는 것도 서슴지 않고 저 좀 놀랐는데 네. 그렇게 하기로 하신 거예요 이제? 아니 저는 꾸준히 그래 왔는데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근데 이제 특히 이제 정재 씨와 함께 예. 태양은 없다 이후에 굉장히 오래간만에 예. 영화 작품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작품의 결과물에 대해서 저희 스스로가 만족한 어떤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끼리의 의미 부여는 넘어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하.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오래간만에 같이 했으니까 또 홍보를 할 때도 예. 더 많이 어떻게 보면 이제 작품을 통한 또 추억의 시간을 쌓는 거잖아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또 이제 요새 또 젊은 세대들, 젊은 층들이 즐기는 어떤 유튜브는 뭘까? 맞아요. 그래서 그런 데 나가서 같이 소통하고 교감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괜찮으셨어요? 나가 보니? 예, 좋던데요. 이제 재밌던데요. 아 진짜요? 네네. 아 즐기고 오셨구나. 네네. 아 진짜 이정재 씨하고 정우성 씨 만나면 뭐 하고 노세요? 저희요. 유튜브니까 막 물어봐야지 나도. 논다라는 게 논다라는 개념이 이제는 예. 그냥 없는 것 같아요. 논다라는 개념이 그냥 예. 원래 이제 예전부터도 이렇게 예. 같이 뭐 오래간만에 만나도 음. 뭐 영화 얘기하면서 그냥 술 한잔 마시는 게 전부였고 그리고 이제 아주 가끔 이제 기회가 됐을 때 이제 뭐 어디 해외 여행을 같이 한두 번 다녀온 적도 있고 그런데 예. 요새는 주로 이제 워낙 서로가 바쁘다 보니까 잠깐 앉아서 둘이 그냥 얼굴 맞대고 그게 일 얘기가 됐든 무슨 얘기가 됐든 그냥 편안히 앉아서 얘기하는 시간이 그냥 노는 시간인 것 같아요. 취미는 뭐세요? 뭐 소개팅하는 것 같이 제가 막 이런 것까지 물어. 아니 뭐 취미는 뭐 하세요, 정우성 씨? 일이 취미였던 것 같아요. 일이 제일 즐거운 것 같아요. 현장이 제일 즐거운데 근데 이제 너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예. 아 내가 너무 어떻게 보면은 정운성이라는 어떤 개인의 삶이 너무 없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예. 뭐 골프도 뭐 아주 오래전에 배웠다가 치기도 했었는데 잘 치세요 골프? 채를 놓은 지 꽤 오래됐었거든요. 예. 그래서 요새는 다시 한번 시작해볼까 그러는데 좋죠. 이게 골프라는 것도 같이 쳐주는 친구가 중요하잖아요. 정재 씨가 안 치니까. 이정재 씨 골프 안 치세요? 네, 정재 씨도 예전에 쳤는데 정재 씨는 이제 그 골프라는 운동의 개념에 대해서 운동이라고 생각을 안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요? 지금 만약에 한다면 생각이 바뀌겠지만. 그럼 이정재 씨가 같이 안 쳐주고 이정재 씨 말고 친구 없으세요? 아니 근데 뭐 주변에 치는 배우들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이제 오랜만에 전화해서 뭐 골프 나갈 때 나 좀 데려가줘 뭐 이러기도 좀 민망하고 그래서 혼자 스스로가 먼저 일단 연습을이라도 먼저 해야 되는데 연습해야지 하고 맘먹은 지가 몇 개월 됐는데 그 시간이 허락하지가 않네요. 아이고 좀 내성적이십니까? 저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세요. 뭐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예전엔 몰랐는데 즐기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그냥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 굉장히 즐기고 물론 이제 말수는 적지만 그 표현을 좀 아끼는 편인 것 같아요. 말수는 적지만 굉장히 조근조근 재밌게 얘기하세요. 나이 먹으면서 더 그래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재밌는 그리고 웃으면 되게 좋은 거잖아요. 좋죠. 그럼요. 그래서 혼자 이제 무인도 개그든 많이 날리고. 무슨 개그요? 무인도 개그요. 무인도 개그가 뭐예요? 마치 주변에 아무도 없는 듯한 혼자만의 농담. 뭐 그렇죠. 재밌다. 그래서 결론은 아직은 취미가 없다. 뾰족한 취미는 아직 못 찾았다. 그러게요. 정우성 씨와 이야기 나누니까 제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제 사신 방송 그만하라고 너무 티난다. 제가 특별히 무슨 오늘 댓글쇼를 위한 질문지를 준비하고 이런 게 아닌데도 계속 질문이 막 피어오르네요. 예. 보내드려야 될 텐데 참 이게 잘 입이 안 이별의 말이 잘 안 떨어지는. 제가 하나만 궁금한 거. 감독과 배우를 같이 하시면 그런 배우들이 꽤 있죠. 외국에도 자기 작품에 감독을 하면서 배우를 하는 경우. 근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촬영을 하는지 저는 좀 궁금했어요. 그럼 디렉션이라고 하잖아요. 그건 어떻게 하고 내가 또 연기를 한 다음에 이걸 또 어떻게 하세요? 1인 2역을? 이미 이제 촬영 들어가기 전에 촬영 감독과 이제 그 카메라 무빙에 대한 사전 조율, 그러니까 콘티 작업을 하면서 그런 것들은 다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이제 즉흥적인 어떤 캐치가 필요하다 싶을 때는 또 이제 음. 현장에서 바로 논의를 하고 음.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 제 연기에 대해서 시간을 할애하는 거는 사실은 될 수 있으면 줄이려고 하죠. 그 상대 아. 배우와 상대 배우가 그 디자인한 캐릭터 그리고 예. 이 작품에 필요한 어떤 캐릭터의 성향과 표현을 어. 끄집어내기 위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어. 그렇기 때문에 그 제가 맡은 근데 이제 이게 배우이다 보니까 이런 사전 준비를 거치면서 충분히 또 제 캐릭터에 충분히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그걸 아. 어떻게 그냥 피상적으로 봤을 때 그거 현장에서 그걸 다 어떻게 하지? 네. 라고는 질문을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준비되는 과정 속에서 이미 그 배우로서 캐릭터의 어떤 감정에 충분한 몰입이 있기 때문에 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네요. 네. 제가 이제 뉴스쇼를 PD 겸 그러니까 연출 겸 진행을 같이 하고 네네. 있죠. 그럼 프로그램에 대한 전체적인 파악이 이미 다 끝나요. 준비 단계에서. 그렇죠. 네. 따로 뭐 질문지를 네네. 어떻게 쓰고 하지 않아도 네네. 이미 전체가 다 머릿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훨씬 진행하기가 네네. 편한데 비슷한 거겠네요. 네네. 그런 감독 겸 예, 그렇게 배우를 말씀드릴 하면. 수 있겠네요. 아, 어떤 게 더 좋아요? 감독하고 배우하고? 그거는 나눌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 감독이라는 어떤 그 작업이 약간 적성에는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래. 내가 꼭 좀,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같이 출연한 배우 빼고 이 배우를 꼭 한번 내 작품에 캐스팅해보고 싶다, 탐난다 하는 배우 뭐 국내든 국외든 누가 있을까요? 지금은 아무래도 이제 그 세계적으로 가장 핫한 이정재 배우겠죠. 아, 이정재 씨가 정우성 씨 작품에 출연을 안 했던가요? 제가 연출한 작품에요. 예, 연출한 네, 작품. 안 했어요. 아, 아직 없었던가요? 네네. 그 정우성 씨가 연출한 작품에 이정재 씨가 연출한 작품에 정우성 씨는 출연했는데 네네. 그 반대가 없었다고요? 네네. 왜? 근데 이제 제가 그 굉장히 오래 전에 예. 장담 반 뭐 진담 반 해가지고 굉장히 저렴한 어떤 계약을 하나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건 빼박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콜 하면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걸렸구나. 네. 언제 해놓으셨어요? 네. 그런 싼 계약을. 글쎄 말이에요. 이렇게 세계적인 스타가 될 줄을 모르고 했는데 정말 가장 예측하지 않은 제가 뒷거리 좀 치면서 뭔가 이렇게 얻은 가장 큰 와, 네. 잘하셨네요. 네. 그 작품 기대합니다. 그럼 네. 무슨 역할을 주고 싶으세요? 일단 고민을 해봐야죠. 어떻게 망가뜨리는 게 나은지, 혹은 멋지게 출연시키는 게 나에게 이득이 되는지 철저한 제 야. 개인적인 어떤 이득 측면에서 고민을 해봐야 돼요. 재밌습니다. 예, 이정재 씨 주연, 정우성 감독의 작품. 네. 뭐 싸게 계약한 그 네네. 작품을 기대하면서 정우성 씨는 정말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 됐어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별 말씀. 4년 만에 뉴스쇼 출연하셨는데 제가 그때 굉장히 떨렸거든요. 네. 근데 오늘 그래도 두 번째 봤다고 굉장히 편안해졌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출연하셨을 때는 더 이제 친구처럼 네네. 별로 좀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좋은 시간이었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와 너무 좋다고 문 잠가버리라는 분도 계세요. 지금 못 나가시게. 여러분 오늘 저희는 보내드리는데요. 네. 정우성 씨의 활동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이제 네. TV 출연하는 작품 제목이 뭡니까? TV 드라마. 사랑한다고 말해줘. 사랑한다고 말해줘에서는 청각장애인 네네. 예, 청각장애인 주인공 역할을 하는 그 정우성 씨도 응원해 주시고요. 감독, 배우, 또 유엔 친선대사로, 유엔 난민기구 친선대사로 일하고 있는 모든 역할들 잘할 수 있게 격려,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카메라 보시면서 다시 한 번만 마지막 인사해 주시겠어요? 네. 뉴스쇼 별책부록 댓글쇼 여러분 반가웠고 오늘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저도 같이 인사드릴게요. 내일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